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20번째, 20번째 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18번째 강의에서 위치 정보, 위도와 경도, 나의 위치를 설정하는,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과 조금 연관된 내용인데요.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구글 맵 서비스 위에 나의 위치 정보,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나의 위치를 트래킹 해보는 그런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할 때는 안드로이드 SDK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API를 가지고 주로 개발을 해 왔는데요.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한 API 키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등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맵을 학습하는데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설정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API 키 생성입니다. 구글 맵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여기에 캡처받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걸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구글 맵을 띄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만드는 어플이겠지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오는 이 맵이 있죠. 지도, 요게 구글 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맵은 구글 맵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에서도 제공하는 네이버 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글 맵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가지고 안드로이드 SDK를 가지고 디벨롭먼트 키트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개발을 해왔습니다. 여기는 API가 존재를 하겠고요. 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안에서 다시 구글 맵을 쓰는 거죠. 즉 구글 안드로이드가 아닌 구글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죠? 안드로이드도 어차피 구글 거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모바일에 특화된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전체로 봤을 때 그 안에 하나의 서비스인 뭐가 있다? 맵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가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SDK 어떤 전용 안드로이드를 위한 구글 맵 SDK를 또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구글 맵 SDK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내가 구글 맵을 쓰겠다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글에다가 먼저 나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맵에 대한 API 키, 하나의 인증키죠. 인증키를 발급받아서 그 인증키 값을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넣어서 서로 인증을 하면서 구글 맵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제 구글 그 API 키 생성하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 API 키는 여기 구글 디벨롭먼트 콘솔 창에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 구글 계정은 당연히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 하나 만드시는데 뭐 구글 계정은 다 있을 겁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하나도 안 만든 상태에서는 이런 화면이 첫 화면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구글 API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프로젝트 단위로 내가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가지 구글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오늘 맵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만들기를 먼저 들어가시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 수 있겠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내 마음대로 그냥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my 뭐라고 할까요? gmap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my gmap 프로젝트
풀네임을 써줄까요? 구글 맵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만들기를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금방 프로젝트 하나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만들기 해서 장표에서 이름 정하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그 프로젝트 안에다가 구글의 무수히 많은 서비스,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서비스 중에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API, 그 서비스와 관련된 API 및 서비스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API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서비스, 이게 다 구글 서비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와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iOS를 개발할 때는 iOS와 관련된 맵 SDK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플레이스 API, 로드 API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드로이드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Maps SDK for 안드로이드. 만약에 이 화면이 뜨지 않을 때는 이게 안 뜨고 뭐 다른 것들이 떠서 찾기 어려우실 때는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Map SDK for 안드로이드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바로 맵과 관련된 SDK를 내가 사용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사용 설정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 설정을 눌러주시면 그 프로젝트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맵과 관련된 맵 중에서 어떤 맵, 안드로이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맵 SDK가 설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만들었으면 이제 마이 구글 맵 프로젝트에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진 거고요. 여긴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이런 맵을 이용한 시간이라든가 그죠? 그런 트래픽이 쭉 나올 수 있고요. 하나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맵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이용하시면 그런 정보들이 여기 전부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글 맵 SDK를 사용하겠다고 설정까지 다 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고요. 맵 SDK까지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까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사용자 인증 정보는 뭐냐면 지금 내가 구글에다가 나는 내 계정으로 들어가서 구글 마이 구글 맵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냐? 구글의 많은 서비스 중에 맵 SDK for 안드로이드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하나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맵을 갖다가 내가 지금 서비스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안상의 목적으로 나 외에 다른 곳, 내 PC 말고 다른 PC 등에서 많이 공유해서 써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 PC 또는 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곳에서 매칭을 시켜서 인증을 한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의 목적으로 보안을 조금 지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 정보를 한번 입력을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쭉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API 키를 사용하기 위한 뭐 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모든 사용자 인증 정보를 보거나 새 사용자 인증 정보를 만들려면 API 및 서비스 사용자 인증 정보를 이동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 클릭해서 발급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인증 정보를 발급받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API 키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 키 생성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내가 나의 구글 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하나의 열쇠, 키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받았는데 요거를 받을 때 요걸 남이 누군가 도용해서 쓴다던가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만 쓰면 되는데 요거를 또 좀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못 쓰게. 그래서 제한을 거는 방법이 키 제한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키는 발급받았어요. 열쇠. 근데 이 열쇠가 다른 곳에서 쓰이지 않게 키 제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제한이고요. 자, 어플리케이션에 키 제한이 지금 없음인데요. 나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쓰는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체크를 하겠고요. 안드로이드 앱의 사용량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추가를 해서 자, 나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어떤 패키지에서 쓰겠다. 자, 패키지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잠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킨 다음에 내가 만들 어플의 패키지명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었고요. 맵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는 제가 이미 코딩을 해놨고요. 거기에 프로젝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걸 보시면 자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바 코드 보면 패키지가 com.example p2001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패키지에서만 APK를 나는 사용하겠다.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패키지명을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인증서 SHA1 인증서 디지털 지문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컴퓨터 내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PC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PC에서 가져오는 방법 저 장표를 보면 API 키 했고요. PC에서 가져오는 방법은 디지털 지문을 가져오는 방법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이런 그 실행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CMD 누르시면 커맨드 창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나올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요 경로 키스토어 경로를 그대로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좀 기다리면 내 컴퓨터에 해당되는 SHA 키 값이 이렇게 설정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크한 값이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인증을 보안이 2번이나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PC에서 사용할 건지 요 PC에서 이런 패키지로 개발된 어플만 나는 이 지금 내가 발급받은 API 키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설정 그 단계를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요. 이제 완료하겠고요. 자, 다음에 API 키 제한 안 함이 아니라 키 제한을 해야 되겠죠. 키 제한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요거 맵 SDK for 안드로이드에 적용을 키를 제한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맵 SDK for 안드로이드 API도 가져왔고요.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기 위한 키 값도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키 값을 그리고 키 값을 발급받은 다음에 키 값에 대한 제한도 걸어놨죠. 지금 PC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어떤 프로젝트 어떤 패키지에서만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로 와보는데요. 장표를 가서 보시면 장표에서 제가 지금 했던 과정이 쭉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이 장표를 보고 따라 하셔도 상관이 없을 듯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 다 거쳤고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되겠고요. 다음에 API 키를 발급받았으니까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앱의 전체적인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죠. 매니페스트 파일에 여기 보면 메타 태그로 해서 요게 원래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없는데요.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를 해서 속성으로 네임 속성과 밸류 속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요거를 조금 보기 좋게 수정을 하면 이렇게 메타 태그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태그 안에 속성 name이라는 속성과 value라는 속성을 만들어 주시고요. name이라는 속성에는 com.google.android.go API 키라고 name을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 키값을 지금 내가 발급받은 키값으로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API 키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설정,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매니페스트 파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퍼미션 값도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18차 강의에서 위치 정보를 알아내려면 어떠한 퍼미션? 로케이션이라는 퍼미션 요거 추가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는 퍼미션을 추가해 줬고요. 요것만 추가해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액티비티에 가보면 요런 것도 있었죠. 리퀘스트 퍼미션 로케이션. 그래서 요걸로 과거 마시멜로 안드로이드 6 버전 이하가 아닌 그 이상의 버전이었을 때는 한 번 더 최초 앱이 실행될 때 한번 물어보는 이런 코드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on request permission result 오버라이딩해서 이런 코드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 작성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맵을 사용하려면 메타 태그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고 다음에 위치 정보에 대한 퍼미션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퍼미션 추가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을 했고요. 다음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맵을 사용하기 위한 API 키도 만들어냈고요. 그걸 다 사용을 하는데 현재 내가 지금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개발을 하는 환경을 보면 지금 환경은 안드로이드 API 키를 SDK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API를 이용한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맵과 관련된 SDK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즉 안드로이드 API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글 API도 라이브러리도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설치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설치하는 방법은 툴에 들어가시면 SDK 매니저, 안드로이드 SDK, 구글 SDK 그런 SDK 매니저 창이 열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어피어런스 비헤이버 안에 시스템 세팅에 안드로이드 SDK에 SDK 툴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실제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SDK가 쭉 보이는데요. 여기에 필요 없는 것들은 지금 설치를 안 해놓고 필요 있는 것들은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구글 플레이 우리는 지금 구글 플레이에 있는 맵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요게 반드시 인스톨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스톨이 안 돼 있다면 체크를 하고 인스톨, 어플라이를 눌러서 인스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 SDK까지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를 또 해야 되는데요. 다시 와서 안드로이드에서 빌드 툴은 그레드를 이용하고 있죠. 그레드 툴을 이용해서 빌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듈 앱에 여기에 이렇게 디펜던시 의존 객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 GMS 플레이 서비스 맵과 관련된 거, 로케이션과 관련된 거, 버전 정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추가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드린 걸 갖다가 소스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빌드 환경에다 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추가 안 됐겠죠. 이거를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조금 더 뭐 쉽다기보다는 GUI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프로젝트 스트럭처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디펜던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앱과 관련된 그리고 여기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의존 객체를 가져오겠다 라이브러리를 그럼 여기 나오고요. 여기서 com.android.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안드로이드 com.google 안드로이드죠. com. 로이드 GMS 이렇게 해서 서치를 하시면 com.google.android GMS와 관련된 엄청 많은 그 아티팩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파지토리가 좀 구글에 다 있다는 거죠. 구글 서비스인가 다 구글에 있겠죠. 여기서 어떤 거 플레이 서비스 로케이션, 플레이 서비스 맵을 다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클릭하고 오케이, 맵 클릭하고 오케이 하면 다 추가되겠죠. 추가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파일을 열어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대로 요거 경로를 다 안다. 그러면 implementation google.android gms 플레이 서비스 gms 버전 정보 다 입력을 직접 수작업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어떻게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좀 잘 모르시면 에스타리크에서 검색을 하시면 좀 많이 뜨긴 하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하면 하나씩 일일이 찾아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뜨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예,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서비스, 저도 다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레파지토리, 대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키 값도 설정했죠. 그 다음에 SDK 라이브러리 모두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과 화면을 보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앱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 로케이션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리스너 맵에서 로케이션에서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위경도를 내가 리스너로 듣고 있다가 나의 위치를 갖다가 찍어서 거기에 마커를 찍는 이런 그 앱입니다. 이동을 하면 이동할 때 또 마커가 점점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예제인데요. 요거는 제가 여기 보시면 자, 코딩을 전부 다 해놨고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부터 볼까요? 레이아웃부터 보는 게 낫겠죠. 자, 레이아웃을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버티컬,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타입으로 감싸고 있고요. 이 안에 버튼이 있고 프래그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프래그먼트 하나 배웠죠. 하나의 액티비티 화면 안에서 존재하는 또 하나의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프래그먼트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우리가 줄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어떤 걸 주냐면 구글 안드로이드 GMS 맵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라는 클래스를 넣어서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든 거겠고요. 요거의 각각 이름은 프래그먼트 웹 버튼 마이 로케이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위치 정보에 따라서 지도가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보면 자, 메인 액티비티를 보면 앱 컴팻 그 액티비티는 상속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로케이션 리스너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위치 정보를 갖기 위해서 리스너를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위치 정보를 듣기 위해서 리스너를 달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리스너를 구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임플리먼트 하면 어떤 거? 여기 보시면 예, 온 로케이션 체인지 위치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위치 정보를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거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on status change, on provide enable, disable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거 요거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치 정보가 새로 올라올 때마다 근데 요 on location change는 누가 호출을 해주느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갑니다. 그래서 버튼을 보면 마이 버튼이 있겠고요. 버튼에 리스너 달아놨는데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이 로케이션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 메소드 로케이션 서비스에 가니까 마이 로케이션 서비스에서는 뭐래요? 로케이션 매니저, 로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매니저 클래스, 로케이션 매니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로케이션 매니저는 시스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 시스템 서비스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로케이션 매니저 서비스에서 뭘 갖고 올 수 있다? 위치 정보를 갖고 업데이트 할 수가 있겠는데요. 리퀘스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한테 야, 나 요청할게. 로케이션 그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 해줘. 어느 거로부터 어떤 프로바이더로부터 네트워크 제공자로부터 위치 정보를 알려줘. 5초 간격으로 그 다음에 거리는 0이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5초 시간만큼만 흐르면 무조건 위치 정보 알려줘 라고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걸 뭘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GPS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는 GPS 또는 네트워크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를 갖다 시스템에다 요청을 한 거죠. 그죠? 시스템에다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시스템이 알아서 내가 호출하지 않아도 뭘 해준다? 어디 있을까요? 아까 요거죠. on location change 얘한테 주기적으로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면 이 녀석이 리스너, 하나의 리스너 역할이죠. 리스너 듣고 있다가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맵을 이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리스너들은 어떤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거다. 맨 위에 보시면 로케이션 리스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지금 해당 강좌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지지난 시간에 했던 로케이션 있죠? 로케이션 위치 정보 그것을 학습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그거와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콜백 리스너에 따라서 위치 정보가 오겠고요. 위치 정보는 로케이션이라는 객체에 오죠. 그래서 그 로케이션에서 위도, 경도를 우리가 겟터로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위도와 겟터를 이용해서 show my location이라는 그 메소드를 또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show my location 또 가볼게요. 그러면 show my location에서 뭘 해요? show my location의 위경도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위경도를 이용해서 위경도를 관리하는 객체가 클래스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가 있겠고요. 그 클래스에서 우리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글 지도를 이동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구글 맵이라는 그 레퍼런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요. 구글 맵은 뭐냐면 예, 구글 맵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구글 SDK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다 추가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중에 구글 맵이라는 그 맵을 이렇게 객체로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구글 맵은 어떻게 초기화를 해주냐면 아까 어디였죠? 여기 onMap ready callback이라는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에다가 이렇게 쓰면 구글 맵을 일대 맵이 준비가 다 되면 맵을 구글 맵 객체로 레퍼런스를 그 준비된 맵을 하나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맵 로케이션에서 true를 주고요. 나의 위치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true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또 가보면 그걸 리퀘스트 했으니까 리스너 듣겠고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show my location 위경도로 가지고 가서 show my location에서 네, 구글 맵을 애니메이션 카메라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위치로 이동해라?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로케이션에서 로케이션 객체에서 가져온 위경도에 따라서 움직여라. 자, 요거는 10은 뭐냐면 지도의 그 크기예요, 크기. 지도를 좀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10 정도면 이 정도고요. 15 정도면 뭐 주택가에 계시면 주택가 어떤 아파트 정보까지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그때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how My Location 마커도 찍을 필요가 있겠죠. 지도만 이동을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마커를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도 보이기 위해서 Show My Location 마커 또 가보니까 마이 로케이션 마커에는 위경도를 갖고 있는 객체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겨서 보니까 예, 여기도 왔네요. 자, 와서 마커 옵션이라는 거를 레퍼런스를 하나 이렇게 위에서 선언을 하나 해줬고요. 마커 옵션. 자, 초기화는 널로 일단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커 옵션이라는 거가 마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커가 널이면 없죠, 지금. 없으면 새로운 마커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마커가 저기 찍혀야 되는 부분에 포지션 값, 다음에 마커의 이름, 그다음에 스냅, 마커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설명 문구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 위경도는 몇 도 몇 도이다.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 중식집, 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중식점이다. 이런 간단한 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설명 문구, 말풍선 같은 그런 설명 문구를 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타이틀이겠고요. 그다음에 그 마커의 종류도 설정할 수가 있겠어요. 마커를 이렇게 저는 녹색으로 했는데요. 이런 모양 말고 더 이쁜 모양으로 바꿔서 그 특정한 마커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마커도 만들어서 여기 보면
드로우블에다가 이렇게 png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마커를 여기서 비트맵, 디스크립터, 팩토리, 포맷, 리소스에서 마커를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포지션 값, 타이틀 값, 설명 문구, 마커까지 다 설정을 해주시고요. 설정을 한 다음에 add 마커, 구글 맵에다가 add 마커, 마커를 추가해 주겠다. 어떤 마커를 마커 옵션즈라는 거를 그러면 마커가 이렇게 생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차분히 지지난 시간에 했던 로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차분히 소스를 쭉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API 키를 발급받은 거고요. 그 API 키를 가지고 나는 이 앱에 구글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인증 절차를 걷기 위해서 메타 태그로서 이런 태그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있는 SDK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도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 구글 맵, 마커 이런 거 전부 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구글 맵을 먼저 내 위치에 맞게 구글 맵을 이동시켰고 그 다음에 마커를 이용해서 그 위에 마커를 하나 찍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실행을 시킨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하면 리스너가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리스너를 아까 5초 정도로 해놨는데요.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5초를 지키진 않습니다. 리스너가 언제 들어올지는 약 대략 5초 정도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5초 정도 조금 시간이 뭐 2초, 3초, 4초 정도 되면 이쪽 본인이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한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거는 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맵은 반드시 맵만 있어서는 별로 뭐 특별한 맵 가지고 어디 검색을 해보거나 이런 거는 유용할 수가 있는데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나의 위치를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케이션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GPS 프로바이더라든가 네트워크 프로바이더에서 받는 위경도 값으로 지도를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로케이션과 맵은 항상 같이 다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하나 더해서 마커라는 녀석까지 더해서 우리는 어떤 앱을 만들곤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